수학적 기납법 개념 정리 및 대표 유형 풀이를 해줄 건데 오늘 녹화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만 할 거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게 끝나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원명은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 할 거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 얘가 오히려 문제량이 많아. 아시겠죠? 자, 얘는 선생님이 유형을 7가지 정도 알려줄 거예요. 8가지 정도.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뭐냐면 요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납의 반대말이 연역인데 연역은 수열의 연역은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일반항이야. 뭐라고요? 일반항.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항도 찾을 수 있어, 세 번째 항도 찾을 수 있어, 100번째 항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찾는 걸 연역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 뭐라 그래? 이 항들의 모든 항들의 규칙성을 찾아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걸 기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을 한 100개 주면 다 주는 거야? 항을 다 줘야 된다니까? 항을 다 주고 거꾸로 일반항을 찾는 거, 이게 기납적 정의인데 한 100개 주면 다 준 거야? 101번째에서 규칙이 어긋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모든 항들을 다 주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초기값하고 점화식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n 플러스 1) 점화식이 뭐냐면요, 일반항들의 관계식이야. 그리고 초기값은 얘가 시작될 수 있는 값.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넣어봐.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3 더하니까 얼마 돼요? 5.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5, 세 번째 항 8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일반항은 3n 빼기 1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단원의 문제들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핵심을 다시 짚어주면 얘들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 이거 가지고 뭘 찾는 거다? 일반항. 그래서 이 유형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점화식의 유형을 정리해가지고 일반항을 보다 빠르게 찾는 거야. 일반항을 빠르게 찾자. 아, 이런 모양의 점화식이 있으면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런 모양의 점화식이면 이렇게 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해보자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기본 수열 점화식.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인 수열인데 우리가 배운 기본 수열이라는 거 등차 등비 뭐 조화까지 껴가지고 등차 등비 조화 수열, 얘네들은 일반항이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듯이 구하면 되겠구나,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점화식을 이 모양을 보면 등차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등차는요 2가지로 줘요. 몇 가지? 2가지. 얘는 이렇게 줍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요렇게. 두 번째 등비는 2개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고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항의 곱과 같다. 세 번째 조화. 조화라는 표현은 조화 수열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역수가 등차.
역수가 등차 수열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역수들이 이렇게 등차 수열. 역수.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얘도 만들 수 있기는 한데 걔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통분한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통분을 해서 뒤집어 엎으면 역수치하면 얘가 돼. 알겠습니까? 요 모양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준 기본 수열 점화식이라는 건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나오면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듯이 빠르게 가자 이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얘는 공차를 주는 건 아니거든. 얘는 공차를 주는 거고 대놓고. 근데 얘는 공차를 주진 않지만 초기 값을 2개 줘요. 일반항이 3개면 초기 값을 몇 개 줘? 2개. 그러면 2개면 거기서 공차랑 첫째항 모를 리가 없거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공비야. 자, 이제부터 유형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유형 1번 점화식이다 2번 점화식이다 하면 풀이가 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유형 1. 유형 1은 뭐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얘랑 비교해봐. 여기에서 얘가 상수항이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되는데 얘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n에 관한 식이면 여기가 뭐 1차식, 여기가 분수식, 루트, 로그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그 또 용어가 사라졌으니까 해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모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 개수가 둘 다 1입니다. 1. 알겠어요? 둘 다 개수가 1이야. 그러면 해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요. 일반항들을 한쪽에 모아. 그리고 n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 n-1까지 대입해서 더해. 유형 2. 유형 2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눈치 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야. 여기 등차 수열의 공차 자리가 fn, n에 관한 식으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는 등비 수열의 공비 r 자리가 n에 관한 식으로 바뀐 거야. 지수식, 뭐 분수식 뭐든지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해법이 어떻게 되느냐? 1번이랑 비슷하겠죠. 그쵸? 얘는 an분의 an 플러스 1 일반항을 다 이쪽에 모아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똑같이 대입 후 얘는 곱한다. 알겠습니까? 대입 후 곱하는 거예요. 자, 유형 3.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건 유형 1, 2는 an과 an 플러스 1의 개수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만 주목하면 안 돼. 여기가 다 같아야 돼. 여기도 1이어야 되고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 여기에서 R은 1이 아니겠죠. 0은 당연히 아니고요. D도 0이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1이면 등차 수열이 되고 얘가 0이면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들이 뭐 2분의 1, 3, 뭐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살아있는 점화식. 모든 점화식의 결론은 얘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점화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단계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해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유형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냐면요 여러분, A에는 우선 얘를 보고 쓰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첫째 항 R의 n-1제곱. 얘를 보고 얘는 초기값 줄 거야. 첫째 항이 얼마다 준단 말이지.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처럼 써. 근데 얘 때문에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약간 비워놓은 건데 얘 때문에 이렇게 써요.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이거를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원래 빼기였던 게 이쪽에서 빼기였던 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거든. 그래서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요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 이 점화식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누구만 구하면 끝나? 알파 구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알파 구하는 건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요 점화식 있지? 요 점화식을 일반 항들 있죠? an 플러스 1하고 an을 알파로 바꾸면 이 1차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알파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요 주어진 식 있지? 얘하고 얘를 뭘로 바꿔라? 알파로 바꿔서 알파 구하고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끝.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야. 자,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고 얘들아. 알파부터 구해. 알겠지? 그럼 알파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러면 얘를 보고 일반항 구하듯이 2 곱하기 3의 n-1제곱 여기에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 끝이에요. 알파가 4니까 4를 썼어야지. 이게 답이라고.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시는 지우고 갑니다. 자, 유형사. 유형사는요, P 곱하기 A n 플러스 2번째 항 여기서 중요한 건 단 PQR 합이 0이다. 얘네가 개수들의 합이 0이어야지만 얘는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얘도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항 공식을 먼저 외워주시고요. 알겠죠?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얘랑 모양 구성이 비슷해. 여기 어떤 상수항이 있고 공비 있고 상수항이 더해져.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문자를 뭘로 쓸까요? 문자를 알파 베타로 쓸까요? 그러니까 A에는 상수항이 있고 알파, 공비 있고 n-1 플러스 베타.
이 알파 베타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 공비를 외워주셔야죠. 이 공비가 뭐다? 근계수 관계 두근의 곱이에요. P분의 R. 요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일반항 세팅하고요. 여기에다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알파 베타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끝. 됐습니까? 자, 이제 유형 5번으로 넘어갈 건데 유형 4번을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요, 여러분?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넘어가자. 예를 들어서 A1이 2고요. A2가 3이에요. A 2AM 플러스 2 빼기 3A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PQR 합이 0.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줍니다. 초기값은 일반항이 3개면 2개 준다 그랬지. 됐니? 그럼 선생님처럼 가는 거야. A는 알파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1 넣었을 때 뭐 돼야 돼? 2 돼야지. n에다가 1 넣었을 때 2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얘가 합이 2. 요렇게 세팅을 하면 늘 1 넣으면 0제곱이니까 1 넣었을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야 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1 알파 베타 이게 3. 두 개를 바로 빼면 돼요. 그럼 2분의 1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베타는 4가 돼서 얘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4가 답이죠. 여기다 1 넣어봐. 2 나와. 2 넣어봐. 3 나와.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유형 4번이었고요. 유형 5번은 솔직히 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유형 5는 AN과 SN이 혼합. 그러면 SN 빼기 SN-1이 AN이다를 이용을 해서 SN들을 AN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AN들을 SN에 관한 식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바꿔라. 알겠습니까? 요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서 유형 1, 2, 3, 4, 5까지 정리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 5개가 아닌 점화식들은요, 물론 이 5개도 다 나오지도 않지만 나머지 점화식은요 n에다가 1, 2, 3 해서 직접 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점화식 문제들은 항을 구해서 규칙을 찾자.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일반항을 빨리 찾기 위해서 점화식을 유형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고, 이런 건 이런 공식이 있고, 이런 건 이런 공식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하자? 망설이지 마. 점화식 자체가 모든 항을 주고 일반항을 찾는 거거든, 규칙성을. 이해돼요? 점화식 자체가 목적이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항을 찾으려고 하면 돼. n에다가 1 넣고 두 번째 항 찾고요, 2 넣고 세 번째 항 찾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알려준 점화식이 아니면 당황하지 말고, 아닌 점화식들 너무너무 많아. 그런 것들 전부 다 항을 직접 찾아보자. 알겠죠?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유형 1번. 얘 딱 보면 1, 1인데 5가 더해져 있지.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5씩 더하니까 등차 수열. 기본 점화식이야. 그래서 A에는 5n, 1 넣었을 때 3. 그럼 10번째 항은
48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공차고 1을 넣었을 때 3이 돼야 돼. 1을 넣었을 때 3 되도록 얘를 찾은 거야. 다음 유형 2번은 기본 점화식. 얘는 공비가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30 곱하는 거야. 이게 이거랑 항의 번호를 좀 잘 보셔야 돼요. n 다음이 얘잖아. 전항에 곱해진 게 공비야. 이렇게 되면 공비는 3분의 1인 거지 3이 아니야.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공비가 3, 첫째 항이 2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첫째 항 아래 n-1제곱 여기에다가 5를 넣어라. 그러면 3의 4제곱 81. 답은 2번. 다음. 자, 선생님이 유형별로 정리해 준 거 등차 응용 변형. 오케이?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이야. 그러면 뭐 이 공식 이거 예전 개차 수열 공식이거든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해가지고 일반항을 모아 여기에다가 1 넣어요. n에다가 1 넣습니다. 2 넣어요. 그래서 n-1을 넣어요. 이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남고 얘는 더하면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A에는 A1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1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1이 1이래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1 얘는 3 얘는 뭐냐면 2분의 등차수열 합 항의 개수 n-1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n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차피 7번째 항이잖아. 여기다가 7을 바로 넣자. 그래서 A7은요 1 2분의 3 있고요 7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7 넣으면 7 7 넣으면 6 거꾸로 쓴 겁니다. 순서를. 그러면 2가 약분돼서 9, 7에 63 더하기 1, 64 이렇게 됩니다. 일반항을 안 구하고 여기에다가 이걸로 딱 이거 물어봤으니까 7이 끝나게끔 6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죠. 6 집어넣으면 7이잖아. 알겠습니까? 다음 유형 4라고 되어 있는 건 선생님이 유형별 점화식 정리해 준 거 두 번째 거 등비 변형.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하는 스타일을 잘 봐봐. 일반항을 모으고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을 거야. 이때 넣을 때 여러분 요 2 있죠. 2는 앞으로 빼내고 넣어요. 빼냈다고 생각하고 넣으라고. 알겠죠? 2n이 아니라 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야지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1을 넣으면 a1분의 a2하고 공간 좀 비워주고요. 2 곱하기 2분의 1. 이거 약분하는 순간 망합니다. 알겠죠? 약분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만들어주고 2를 넣어요. a2분의 a3. 이걸 바로 곱해주는 거야. 2 곱하기 2를 넣으면 3분의 2.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넣어줄까요? 하나 더 넣어봐. 3을 넣어요. 3을 넣으면 4분의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마지막 n-1을 넣어요.
n-1을 넣으면 2 곱하기 n분의 n-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약분시키면 좌변은 늘 이렇게 약분되고요. 요렇게 남아. A1이 얼마인지 봐봐. 초기값 1이죠? 여기 1이야. 좌변은 n만 남고요. 우변은 요렇게 약분된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얘가 남고 분자가 얘가 남는데 이들이 또 남는 게 있죠. 그쵸? 2가 몇 번 곱해질까? 1부터 n-1까지 넣으니까 2가 n-1번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2는 n-1번 곱해지고 분모는 n이고 분자는 1이다. 이게 일반 항인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4분의 2의 세제곱 8. 사실 이제 네 번째 항이면 일반 항을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여기에다가 바로 1 넣고 두 번째 항 찾고 2 넣고 세 번째 항 찾고 3 넣고 네 번째 항 찾아도 금방 찾죠. 일반 항 구하는 거 한번 해본 거야. 다음. 자,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은 이렇게 분수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조화 의심해봐야 돼. 그래서 얘는 다음 역수들이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2씩 더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볼래? 이렇게? 그럼 B1은 뭘까? A 1분의 1이니까 3이겠지. 그리고 요 녀석은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가 될 거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알겠습니까? 그래서 Bn은 2n 플러스 1. 공차가 2니까 2 쓰고 1 넣었을 때 3 돼야 돼. 근데 Bn이 누구였어? 얘였잖아. 뒤집으면 일반항 끝. 그래서 A에는 역수 요거예요. 여기다 8 넣으면 17분의 1. 여덟 번째 항은 5번. 다음. 자, 유형 6번은 보시면 제가 알려준 저 맛이 유형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차 변형. 여기가 n에 관한 식. 근데 얘는 얘들아 그거보다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러면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1 넣으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에다가 1 넣으면 짝수니까 플러스 1을 빼라. 0이죠 0.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은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홀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2를 넣으면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빼라.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이잖아. 뭐 다시 1이야? 그럼 그 다음 뭐야? 0, 1, 0 이렇게 가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짝수 번째 항은 모두 0. 답은 1번. 됐습니까? 다음. 1742번은 등차 등비 혼합골. 알파 구하기 그거 있지? 그건데 사실은 여섯 번째 항이니까 눈을 얘기하지만 항을 직접 구해서 여섯 번째가 나올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은 3, 첫 번째 항 2 빼기 2 해서 4, 세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 4 빼기 2 해서 10, 네 번째 항은 3, 10 빼기 2, 28, 다섯 번째 항은 3, 28 빼기 2 하면은 82,
이 여섯 번째 항은 3, 82 빼기 2, 244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야. 일반항 구하는 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알려준 거야 선생님은. 자, 제가 하는 방식 가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들아? 알파로 바꿔서 알파 구하기. 오케이. 그럼 알파는 1. 그러면 일반항은 얘는 2 빼기 알파 공비 3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야. 와, 3의 1제곱 더하기 1, 3의 2제곱 더하기 1, 3의 3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 3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244. 다음. 자, 유형 8번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주의.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80이 첫 번째 항이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 돼. 훅 들어오죠, 결론부터. 80이 첫 번째 항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 주말부터 수족관에 있는 물을 4분의 3을 버리고 20리터를 채워 넣어서 n번째 주말 하면은 A1은 첫 번째 주말에 이 작업을 한 번 했을 때 남은 물의 양이야. 그리고 4분의 3을 버린다는 거 어차피 수족관에 남은 물의 양을 구하는 거잖아.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물의 양의 4분의 1이 남는 거야. 그 20은 그냥 더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은 80리터에 4분의 1이 남고 20을 더한 거죠. 4분의 3을 버린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양은 40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주 물의 양은 n번째 주 물의 양에 4분의 3을 버리고 4분의 1을 남긴 후에 20을 더한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은 40이고 이렇게 되는 걸 구하면 답은 4번. 4분의 3도 있고요. 첫째 항 80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유형 9번. 마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꼴이 아니면 넣어서 규칙 찾아라. 알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아니에요. 선생님 분수는 조화수열이라면서요. 역수치하면 된다면서요. 여기가 다항식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항식이잖아. 그럼 이걸 넣어요 그냥. 1 넣으면요.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고요. 3 곱하기 첫 번째 항 빼기 1, 2 곱하기 첫 번째 항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3 빼기 1, 2분의 2 빼기 1, 1. 세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두 번째 항 2분의 1 빼기 1, 2 곱하기 두 번째 항 빼기 1, 분자가 0이야. 네 번째 항은요. 3 곱하기 0 빼기 1, 2 곱하기 세 번째 항 0 빼기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다시 1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1, 2분의 1, 0, 1, 2분의 1, 0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3개씩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이 몇 묶음 나와? 네, 묶음.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4.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자, 유형 10번입니다. 첫째 항은 1이고요. 수열이 있는데 여기 5까지 넣으라는 건 여기다 5 넣어봐. 여섯 번째 항까지 이 점화식 규칙을 따라간다. 근데 이 점화식 규칙이 뭐예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3씩 더하고 있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래서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4, 7, 10, 13,
16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1 넣어봐. 7번째 항 되거든.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똑같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50번째 녀석은 50을 6으로 나눈 나머지 2죠. 2. 그래서 답은 4. 50번째 녀석은 여기다가 44 넣은 거야. 60 빼면 된다고. 44번째 녀석이 되려면 38을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60 빠지면 A2랑 똑같겠지 결국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라고. 다음 1766번은요 여러분 AN과 SN이 혼합된 꼴. 여기 보시면 A1부터 AN까지 들어있죠. 이게 SN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SN을 AN으로 바꾸든지, 오케이? 얘를 AN으로 바꾸든지 얘를 SN으로 바꾸든지. 두 가지를 보여줄까? 그냥 다음에 니들이 선택할 수 있게. 얘를 바꾸는 경우는요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얘는 이제 그대로 쓰고, 그럼 SN에 대한 관계식이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얘를 바꾸겠다라는 거는 요걸 써서 n에다가 n-1을 넣어요. 그래서 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빼면 얘가 AN이 되니까. 그래서 AN에 관한 식으로만 통일하던가 SN으로만 통일하던가. 그러니까 통일의 문제인데 이게 낫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걸 물어봤거든. 그럼 AN을 바로 구하는 게 낫잖아. 그치? 이거 구한 다음에 또 일반항을 또 구하느니 이게 낫지. 일반항을 바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단점이 있다 그랬어. 뭐가 단점이야? 뭐가 단점이야? 여기 구한 요 관계식은 1을 못 넣어요. S0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1은 1이야. 1은 1이야. 그러면 그 다음 2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어진 식에서 찾아야지. 여기다 1 넣어요. 1 넣으면 얼마야? 두 번째 항은 2. S1이 1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A1이 1이면 A2는 2 곱하기 S1인데 그게 2라고. 그 다음부터는 넣을 수 있어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수열이 1, 2, 그 다음부터는 3씩 곱해 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62라는 거는 2 곱하기 3의 4제곱 아닙니까? 그럼 3의 4제곱이 되려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1제곱이야. 네 번째 항이 2제곱이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3제곱. 여섯 번째 항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점화식 유형 이제 일반항 찾는 거 총정리해 본 거야. 다음부터는 이제 점화식 만들고 만든 후에 일반항 구하고 활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점화식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